지난주 비행기 타지 않고도 세계 여행 떠나는 법 알려줬던 수다학. 피사의 사탑, 에펠탑은 물론 이집트로 건너가 피라미드도 만나면서 세계 유명 건축물 속 숨은 수학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제 좀 아쉬운데. 한편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다문화 박물관 메스투어 2편. 각국을 대표하는 화려한 의상부터 소품까지 세계 문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즐거운 세계 여행 2탄 지금 출발합니다.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이 수학은 찾아 수학 어딨나, 어디 갔더라? 어딨나. 어디 갔는데 내가 어디 아, 갔지? 오늘도 찾아야 되는데. 자, 정말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네. 저희가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지난주에 맞아요. 예, 다문화 박물관을 한 주에 끝낼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진짜 꿀잼 보장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보장이 돼 있죠. 저번 주에 또 김세식 선생님이 네. 그 마늘다, 다문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야 문화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네, 막 의식주를 포함해서 뭐 모든 생활들 그리고 뭐 음악, 미술 같은 어떤 예술들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이야, 의식주를 봤다고요? 의식주 봤죠. 식만 봤을 것 같은데. 식 그렇죠. 먹는 위주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랬겠지. 네. 아, 그래도 우리 필기 처음 볼 때 생각해 보면 네네네. 엄청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제가 네. 처음에 어땠죠, 제가? 첫 만남에 네네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뭐 칼을 오른쪽에 들었을까 왼쪽에 들었을까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네. 이거 참. 대체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네, 참 그게. 야, 그랬나요? 제가 부끄럽네요. 하지만 네. 좋은 예죠, 좋은 예.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장한다는 건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기준이죠. 그렇죠. 자, 오늘 근데 필근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네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다문화 박물관 그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수학이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패션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인다? 다시 찾은 다문화 박물관.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패션 속 숨은 수학. 나를 알리거나 또는 나를 숨기거나 예부터 패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가면부터 살펴봅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멋진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축제를 만끽하곤 했는데요. 카니발 축제라 불리며 현재까지 그 풍습은 이어져 오고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면과 함께요. 한편 손을 대지 않고 순식간에 휙휙 가면을 바꾸는 중국 전통 연극 병검에 쓰이는 가면도 전시돼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서양 가면의 차이점을 짚어볼까요? 서양 가면은 가로 13cm, 세로 21cm인데 반해 동양은 가로 17cm, 세로 20cm. 동양 가면 가로의 길이가 4cm나 더 기네요. 그 이유는 바로 서양인보다 광대뼈가 더 발달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엔 패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상, 안 볼 수 없죠?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곳에서 한눈에 딱 수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라마다 색다른 무늬와 패턴이 있다는 거. 먼저 동유럽의 전통 의상입니다. 폴란드는 화려한 색의 반복을, 불가리아는 정교한 자수의 대칭, 슬로바키아는 꽃무늬와 레이스 장식을 주로 사용한 점이 특징. 펄크 드라크라는 북유럽 스웨덴 전통 의상은 하늘과 숲, 꽃과 나무에서 볼 수 있는 자연색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스웨덴 국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요. 그리고 패턴의 대표 주자 체크는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착용하는 킬트라는 전통 의상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의상 속에서 숨은 수학뿐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개성도 한눈에 보이네요. 이번엔 각국의 다양한 신발을 살펴볼까요?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에 맞춰 신는 신발인 게타. 나무 신인 게타의 굽을 이렇게 높인 이유는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도 잘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한 모양으로 깎은 굽, 옆에서 보니 수학 기호인 원주율 파이와 비슷한 모습도 보이네요. 몽골 전통 신발인 고탈에서도 수학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곡선입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승마를 즐기는 몽골 사람들은 말 등자에서 발이 빠지지 않도록 신발 앞코를 뾰족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지대가 낮은 네덜란드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깎아 클로그라는 신발을 만들어 신었는데요. 클로그와 터키의 전통 신발 예메니에선 두 수와 두 씩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부동호를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평소에 신는 운동화 속에서도 수학 기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운동화 끈에서 곱셈의 기호 곱하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묶으면 풀리고 또 풀리는 운동화 끈 묶는 방법은 과연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국의 어떤 패션, 네. 패션에서도 뭔가 수학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네. 신발끈이 지금 이제 퀴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일단 네. 이제 신발 구멍을 좌우 6개씩 12개 있다고 가정을 6개, 해보겠습니다. 6개 이렇게 네. 있을 때. 12개. 네. 6개, 6개니까 66에 36이네. 네, 36까지라고요? 야, 그렇게 찍으셨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쳐서 360개 하겠습니다. 공 하나 딱 더 붙여서. 신발끈 묶는 게 물론 좀- 360까지가 있다고? 좀 이렇게 많은 감이 있긴 한데 많을 것 같아서. 자, 36개가 현실적입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네, 신발끈 묶는 방법은 네. 약 2조가지나 됩니다. 2조가. 몇 가지요? 2조. 지금 야, 이거는 저희가 일일이 셀 수 없다고 막 던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주. 그러니까 2조를 셀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던지고 보시는 거 아니죠? 아마 TV 보시는 분들도 정말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여기서 신발끈 끼우는 그 방법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양이 같더라도 그 끼우는 순서에 따라 다르게 센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네네네. 뭐 왼쪽 먼저 끼일 거냐, 그쵸. 오른쪽 먼저 오른쪽. 끼일 거냐, 네네네. 위로 낄 위에서 끼일 거냐, 밑으로 끼일 거냐, 거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건데 뭐 그렇게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2조를 언제 다 셉니까? 그거 확인 가능합니까? 그거? 왜 다 세고 있나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네. 경우의 수를 배웠어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네, 천천히 가보죠. 한번 세워볼 건데요. 2조 이게 셉니까? 예, 가보시죠. 예. 이 구멍이 12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를 줄이겠습니다. 우선 구멍이 2개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느냐, 얘를 선택하느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선 그럼 얘를 선택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위로 들어가느냐, 아래로 들어가느냐 또 두 가지가 예. 있죠. 네, 두 가지. 그렇게 이제 나머지 이제 한 가지 남았으니까 거기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사실 여기 이제 이거 하나 남은 1 곱하기 2. 그래서 네. 결과 8가지.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네, 네. 다 왔어, 다 왔어. 자, 그러면 이제 구멍이 2개였다가 이제 짝수개 있을 테니까 4개로 한번 가볼게요. 4개. 4개. 네. 그러면 이것도 방법은 또 비슷해요. 네. 4개가 있으니까 처음에 4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위아래 해서 곱하기 곱하기 2 해서 이. 8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3개 있으니까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 네. 예, 셋 중에 하나니까 또 3가지 곱하기 곱하기 2. 이. 이제 2개 남았으니까 똑같아요. 2 곱하기 곱하기 2, 1 곱하기 2. 그래서 결과는 384.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4개에서 314개. 야. 예. 어떻게 좀 규칙이 좀 보이세요? 일단은 보니까 구멍 수에서 이제 1까지 내려가면서 각각 2를 곱.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또 곱하고 맞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신발끈을 이제 끼우시는 잠시만요. 칭찬 좀 예. 해주고 넘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신발끈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우리가 처음에 12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2부터 1까지 일까지. 예, 그 각각 1을 곱해줘서 곱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예, 이게 약 2조개가 됩니다. 이야, 아니,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큰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아, 근데 사실 실제 우리 신발끈 묶는 방법 사용할 줄 아는 거 사실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이런 예시를 공부를 하면 우리 큰 수에 좀 겁먹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즐겁게 받아들여야지. 나 지금 슬리퍼만 신고 다닐 뻔했어. 진짜요. 예. 저는 이렇게 끝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끝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패션에서도 즐겁게 수학을 찾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그 패션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전통 의상, 요 체크 패턴이 뭐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그냥 누구나 아주 즐겨 입는 맞습니다. 뭐 그런 패션이 됐잖아요. 그죠? 네. 진짜 그 패션이라는 것도 전 세계를 이어주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션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날씬해 보이는. 네, 날씬해 보이는 거. 아무래도 이게 막 많이 찾게 되죠. 최선을 다해보고 예, 있는데 예, 예. 이게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꽃무늬도 좀 전에 이렇게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여러 송이가 있어야지 좀 시선이 분산되지 큰 거 하나만 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지. 꽃이 큰 게 있으니까 이 꽃이 참 크죠.
제 얼굴이 더 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지. 있잖아요. 꽃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지. 누가 더 크지만 큰지. 내가 더 크지롱이라고. 갑자기 울컥하네요. 이게. 수학을 이용하면 이게 울컥하지 않고 조금 날씬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상의와 하의 사이의 비를 3대 5로 만들면 되거든요. 3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원피스 전체 길이를 8이라고 본다면 네. 위에서 3이 되는 그 위치에 이제 벨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티셔츠랑 바지의 길이를 3대 5로 맞추는 거죠. 3대 5로. 그러면 좀 더 날씬해 보일 수 날씬하고 있겠죠. 길어 보이고. 네. 또 1920년대 미국 예술가 함브리즈는 네. 날씬해 보이는 그 치마 비를 알아냈는데요. 치마에게 가로와 세로의 비를 1대 1.414 이렇게 찾아냈어요. 1대 1.414. 네. 이거 많이 들어본 숫자인데. 근데 저거 금강비. 금강비가 와, 치마에. 야 신기하다. 네, 이거는 이제 황금비 1대 1.618만큼이나 네. 조화롭고 아름다워서 패션에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요. 또 선을 이용해서도 날씬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선이요? 네, 선.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 있다고 치면요. 네. 네. 가로로 한 줄을 그어서 2등분 하는 것하고 네. 가로줄을 이렇게 촘촘히 있는 것 어떤가요? 일단은 이거는 촘촘히 있는 게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한 하나만 줄만 있는 있는 거라면 약간 것보다는. 그 옛날 냉장고, 그 냉동실, 이거 느낌인데. 맞아요. 네. 줄이 많으면 이렇게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 순간 이제 길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세로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너무 촘촘하면 오히려 시선이 이렇게 옆으로 쭉 가게 되잖아요. 뱃살 다들 기겠네. 그렇죠. 이렇게 쭉 가면서. 그래서 세로줄은 오히려 하나 있는 것이 더 길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 세로줄이 많으면 날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눈속임, 착시 같은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일명 착시 효과죠. 네네네. 말 그대로 이렇게 시각에서 생기는 어떤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착시는 네네네. 수학이랑은 조금 무관한 게 아닌가라는 저의 맞아요. 짧은 소견이 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착시는 수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왜 다 수학이라고? 그러게요. 이게 참. 야. 네, 모든 착시 현상이 다 관계가 있는 거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지만 관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칭, 혹은 뭐 평행선, 이렇게 수직선 등을 이용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예. 예. 사진 보시면 어때요? 삐뚤삐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네네. 완전히 네. 그런데 하지만 이 가로줄들은 전부 다 평행선입니다. 아니 이거 완전 내가 아닌 것 이상한 게 같은데? 아니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이거 좀 지금. 괜히 또 그냥 또 말만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로? 네. 와. 다음 거 보시면 사선을 활용한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바깥쪽에 어떤 직사각형과 안쪽에 사각형이 있는데요. 거기에 옆에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사각형 그리고 바깥쪽에 사각형이 약간 좀 비틀어져 보이죠. 맞네. 예. 야, 이 신기하다. 만약 사선이 없다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야. 예,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착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건 아이들이랑 직접 그리면서 해봐도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또 뭐 길이가 같은 평행선을 이렇게 2개 그은 후에요. 네. 예, 평행선 주변에 선분을 여러 개 그어보거나 혹은 원을 그려보면 네네네.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선이 휘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선 그리기 활동으로 착시를 체험해 볼 수 있죠. 야, 이거는 재밌네요, 진짜. 네네네. 야, 근데 이런 착시 현상을 이제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선 직접 그려보는 거. 네네네. 요거 후활동으로 아주 네. 요거 아주 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네. 야, 이렇게 그 각국의 문화 중에서 뭔가 이제 수학이랑 연관지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거.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상 속에서 베네치아의 가면이 나왔거든요. 가면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하회탈. 하회탈에 수학이 있다고요? 네, 하회탈을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하인의 탈, 그 초랭이 탈 같은 경우는 네네네. 양반 쪽에서 봤을 때는 웃고 있고 이렇게 순종적인 이미지예요. 하지만 이제 관객석에서 보면 불만 가득한 이런 속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건 각도에 따른 그런 착시 현상을 응용한 거예요. 각도에 따른 착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면은 트리가트의 원조 아닙니까?
하회탈이 트리가트가 예. 안동에서 시작된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입니다. 예,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담아두지 마세요. 갑자기 걱정돼가지고. 아이고. 네. 네, 이렇게 신분제도에 대한 그런 비판과 해악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만든 아주 정교한 수학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재밌다. 이게 그 세계 각국의 그 패션과 수학의 어떤 이런 그 연관성.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다문화 박물관에 또 어떠한 수학이 숨어 있을지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속 숨은 수학. 이번에는 악기 전시관을 구경해 볼까요? 각 나라를 대표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다양한 악기가 가득합니다. 현악기의 경우 현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음이 높아지고 반대로 길이가 길어지면 음이 낮아진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현이 없는 타악기는 어떨까요? 서아프리카 전통 타악기인 젬베로 알아볼까요? 젬베는 통나무 속을 파내어 울림통을 만들고 동물 가죽을 씌워 줄로 팽팽하게 조인 타악기인데요. 가죽 부분을 손으로 통통 두드리면 공기의 떨림이 울림통을 통해 울리면서 소리가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1초 동안 진동이 이뤄지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즉 많을수록 높은 음, 적을수록 낮은 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젬베는 진동할 수 있는 공간이 커서 더 높고 깊은 음을 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악기 속 수학을 찾아 헤매던 그때 눈에 띄는 악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르골인데요. 오르골이 자동으로 곡을 연주하는 원리가 수학과 연관이 있답니다. 건반이 되는 금속판이 수평을 이루고 화음과 박자를 조절하는 원기둥이 수직, 즉 직각을 이뤄 연주된다는 것. 그렇다면 반복 연주되는 곡의 길이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기둥 한 바퀴가 한 곡에 해당하니까 원기둥 건널비를 크게 만들어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길게 만들면 됩니다. 원기둥의 건널비는 원형인 밑면 2개와 직사각형인 옆면의 넓이를 구해 서로 더하면 오케이! 즉, 원기둥 건널비가 크면 긴 곡, 작으면 짧은 곡이 되는 거죠. 한편 악기 전시관 옆에는 다양한 인형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각국의 풍습과 문화, 그 민족을 대표하는 얼굴 등을 인형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나무 인형의 관절 마디마디에 줄을 달아 사람의 위에서 조정하는 체코의 전통 인형 마리오네트. 그리고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 마트리오시카도 볼 수 있는데요. 큰 인형 속에 작은 인형, 또 그 속에 더 작은 인형이 담겨있는 독특한 인형. 그럼 여기서 퀴즈! 끊임없이 나오는 인형처럼 행운이 계속됨을 상징하는 마트리오시카 속에는 어떤 수학이 숨어 있을까요? 야, 이거 뭐 각국을 대표하는 네. 저한테도 좀 이제 연관성이 있는 예, 그죠. 젬베. 그렇죠. 오르골도 뭐, 예, 뭐. 러시아 인형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는데 네. 이번 문제는 사실은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뭐 먼저 말하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그 용어가 좀 헷갈려. 그래요? 괜히 얘기했다가 네네. 이미지만 나빠지고 저번 주에 쌓은 이미지가 사라질까 봐. 하나 지금 용어가 좀 애매해요. 그럼 저 합니다. 그럼 제가 알 것 해도 같아요? 돼요? 이 용어를?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네, 제가 해요 그러면. 해봐요. 정답. 네. 도형의 닮음. 닮음이 맞나? 닮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해냈습니다. 야, 닮음을 알고 있어. 잘하셨네요. 예. 칭찬. 난 약간 무슨 비율 뭐 이런 건가. 아주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뜻도 아시나요? 예. 그 예전에 그 전쟁 기념관에서 네. 미니어처 맞췄어. 그래요? 그랬나?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로 이제 확대나 축소했을 때 모양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 말하는. 오.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네. 가장 큰 마트로시카 길이가 30cm라고 한다고 30cm. 해요. 네. 그러면은 작은 그 마트로시카 길이가 5cm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30cm 나누기 5cm는 6cm. 6cm. 예, 그러면 6대 1이 되죠. 아, 그렇죠. 그러면 6분의 1로 축소한 것 같죠. 네네네. 그래요. 유명 건축물 우리 축소해서 전시한 거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도 사실 도형의 닮음이 들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가 맞췄다는 게 정말. 예, 이제 이렇게 하나 맞췄다고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정말. 이 모습을 자주 보고 싶어요. 네. 자주 좀 맞춰주세요. 진심이시죠? 예,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맞추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또뭐 3개월에 한 번이야. 아, 미안합니다. 아이, 예. 자, 그 젬베나 오르골이 이제 또 나왔는데 네네네네.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음악도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떤 특성,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문화인데 그 각국의 음악을 들어보면 좀 특징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나라의 이 음악은 이런 악기를 이용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네네. 뭐 이런 것들 좀 구분하는 이런 그 후활동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주에 탈레스 맞췄던 것보다 조금 더 멋있어요. 이거는 100% 예습하고 온 거예요. 아니, 두 분 다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 예습 같아요. 금지해야 됩니다. 아이, 시험은 원래 실력으로 보는 거예요. 음악 얘기. 너도 집에서 찾아봤다면서요. 예.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각국의 악기들을 찾아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수학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현악기, 뭐 타악기, 관악기로 분류해보는 활동. 이것도 악기 특성을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우리 음악 속에 진동수 이야기 나왔잖아요. 진동수. 네, 실제 악기를 만들어 놓은 활동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네네네. 편종 있잖아요, 편종. 종으로 다양한 소리를 내는 네네. 이걸 친구들이 이제 유리병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네네네네. 네, 물을 많이 넣으면 진동수가 적어서 낮은 소리, 낮은 소리. 그리고 적게 넣으면 진동수가 많아서 높은 소리가 나와요. 아마 직접 연주해 보면 굉장히 신기할 거고 맞아요, 또 맞아요. 비례라는 수학적인 원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볼 수 있겠네요. 아마 그 물 양도 수학적으로 그 비율마다 정확히 그 음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이 음악 쪽은 우리가 또. 그렇지 또. 그렇지요. 멋있네요. 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렇게 그 각국의 문화 중에서 뭔가 이제 수학이랑 연관지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거.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돈. 돈? 네, 돈. 이게 여행 갈 때 환전. 먹을 거, 돈 이런 거를 잘 맞추네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그런 거에 활발하네. 아니, 환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행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아유, 그렇지. 맞습니다. 예, 환율 이야기 좀 알아놓으면 좋죠.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 사실 인터넷 환율 계산기가 있어서 계산하기 좀 네. 편리하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계산은 할 그럼요.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네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현재 1달러가 뭐 예를 들어 1,188원이라고 합시다. 네. 예. 그러면 대략 1,200원 정도라고 네, 생각을 1,200원. 하고 네. 만약 100달러라고 한다면 이게 1,200 곱하기 100 되겠니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0이 4개,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어림의 개념으로 환율을 이해시켜 주는 거죠. 예. 또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간 적이 있는데 베트남. 베트남 동이 있으면 네. 그 동에서 이제 영을 하나 떼고 영을 떼고. 반으로 그걸 나눠라. 그러면 우리 돈과 비슷해진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반으로 100동이면 공을 띄면 10에서 10. 반으로 하면 5.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돈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환율 계산하는데 수학이 지금 막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네. 또 달러 가격 표시를 보면 15.34 맞아요. 이렇게 네. 나타내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소수점 표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15달러 34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또 15달러 34센트짜리 물건을 한 5개 샀다. 이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얼마 필요할까? 이러면서 이제 소수의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네. 숫자 읽는 방법도 좀 나라마다 다르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학 공부할 때는 이거 네. 로마 숫자 가끔 나오거든요. 이거 읽는 법을 잘 좀 학생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헷갈리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뭐 11, 12 이렇게 로마 숫자로 이렇게 쫙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4하고 6을 좀 헷갈리고요. 맞아. 예, 그리고 9하고 11이 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4를 보면 이렇게 V에 있고 옆에 I가 있고 6을 보면 또 V 있고 옆에 I가 있는데 네네. 이게 일을 4번 하면 이제 4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문자가 겹치니까 좀 그쵸, 많아지니까 그쵸. 이런 걸 네. 안 쓰려고 이 5자 옆에다가 I를 붙인 거. 즉 오른쪽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붙이면 덧셈
왼쪽에 붙이면 뺄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IV 이렇게 돼 있는 것은 4가 되는 거고요. 아. VI가 되면 6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오른쪽 예. 왼쪽에 따라서 예. 그거였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10 같은 거 X가 10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X에 오른쪽에 I가 붙으면 11. 아. 왼쪽에 I가 있으면 10에서 1을 빼서 9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모르고 그냥 외우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40년 만에 알았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쉬운데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술을 세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세나요?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렇게 펼친 손가락에서 엄지를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접으면서 술을 접접. 세지요. 네.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네. 이렇게 접은 손에서 이렇게 하나씩 펴면서 반대죠. 아, 이렇게 펴요? 네, 1, 2, 3, 4 이렇게 펴면서. 네 번째 거 진짜 힘든데. 그렇죠. 또 인도에서는 술을 셀 때 이 손바닥에서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 마지막을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19, 20 아. 손바닥 하나로 술을 세는 거죠. 야. 대체로 좀 어렵게 세네요. 역시 우리는 네. 우리가 이게 하는데, 제일 좋죠. 이게. 네, 이게 이게 제일 좋죠? 좋죠. 네. 이거.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다문화도 이해하고 네. 수학의 흥미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다문화 박물관 찾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도 함께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네. 아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그 실생활 속에 살아있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저희가 뭐 아주 거대한 그 유명 건축물부터 패션, 네, 그리고 뭐 예술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진짜 일상생활 속에 이런 맞아요, 문화까지 맞아요. 이 다문화 박물관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많아요. 이거 정리가 될까요? 오늘 뭐 컨디션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오늘 진짜 좀 맞추고, 맞췄어요. 예. 아, 이거 엄마 이번 건 꼭 보라 그래야지. 자,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나라마다 고유의 의상이 있고 멋진 무늬나 선을 가진 패션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것의 기본이 수학이라고 한다. 또 날씬해 보이는 착시 현상에도 수학 시간에 배운 선이 큰 역할을 하고 각국의 악기가 멋진 소리를 내는데도 수학이 쓰인다고 하니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수학은 문어발. 비행기는 타지 않았지만 문화 여행을 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내일은 문제집 대신 각 나라 다양한 돈으로 연산 공부해봐야지. 자, 저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다문화 박물관에서 이제 메스 투어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뭐 보셔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뭐 각국의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라던가 패션, 또 음악 이야기, 뭐 생활 밀착형 이런 문화까지도 예, 다 이렇게 이 안에 수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의 정말 시야를 확 네, 사로잡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네, 메스 투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행을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하겠지만 이런 것들 집에서 이렇게 후활동하면서 또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서 아이들의 그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식, 김유경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